이거 드시면 안 돼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어요. 물컵을 제 손에서 조심스럽게 빼앗으며 컵 바닥에 붙은 작은 빨간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갖다 준 물 한 모금이 사실은 독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입원이 아니라 제 장례식 준비였다는 걸.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움은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0월 초순이었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담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병원 가보세요. 아이고,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어지러움은 처음이었거든요. 73 나이에 몸 하나쯤 삐걱거리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거실까지 걸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가게에서 서 있기도 벅찼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유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왔어. 밥은 먹었어? 네. 저희 먹고 왔어요. 도윤이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승진해서 밀렸다고. 어머니, 오늘 가게에서 어지러우셨다면서요? 유림이 물었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박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박 씨가? 네. 어머니 전화번호 몰라서 제 번호로 연락하셨대요. 이상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며느리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네가 좁으니까 누군가 알려줬겠거니 했죠. 아이고, 괜찮다니까. 잠깐 어지러웠던 거야. 어머니,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유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정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중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챙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뭔가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나 멀쩡해. 어머니, 요즘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시잖아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측정했을 때 높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혈압을 쟀나요? 아, 맞다. 그랬지. 대충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니에요.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유림은 제 일상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림이 말이 맞아요. 검사 받아 보세요.
에이, 병원은 무슨. 엄마, 우리 걱정되잖아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회사 일로 지쳐 있는 게 역력했죠. 요즘 승진 탈락으로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시간 나면 가볼게.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유림이 바로 말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이미 준비해둔 대답처럼. 벌써. 네. 빨리 확인하신 게 좋아요. 그래. 제가 아는 병원 있어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대요. 어디야? 경기도 쪽이에요. 좀 멀긴 한데 정말 좋은 곳이래요. 동네 병원도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 어머니, 큰 병원이 정밀 검사 잘해요. 그래도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서 검진 받으셨는데 아주 만족하셨대요. 유림은 웃었습니다. 환하게.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눈이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가려고?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금요일, 그날은 장사해야 하는데.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루만 쉬세요. 제가 옥의 이모한테 말씀드릴게요. 유림은 이미 다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알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권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좋으세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약할게요. 그래.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유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처럼.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정호가, 너 안색 정말 안 좋다. 시장 친구 오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요즘 좀 어지러워. 병원 가봤어? 이번 주 금요일에 가기로 했어. 어디? 유림이가 알아봤대. 경기도 쪽 큰 병원. 오개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 동네 병원도 많은데. 유림이가 거기가 좋다고. 이상하네. 왜? 유림이가 언제부터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유림은 저한테 최소한만 했거든요. 명절 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전부였죠.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요즘 효심이 생긴 거겠지. 글쎄. 조심해.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 오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개한테 미리 말해뒀거든요. 오늘 병원 간대. 응.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림이 왔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방은 제가 챙겨왔어요. 가방. 유림이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옷이랑 세면도구요. 왜? 검사하려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대요. 입원까지 해야 해. 어머니, 모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난 검사만 받으러 가는 거야. 네, 알아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요. 유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투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시장도 지나쳤죠. 옥외 가게 앞을 지날 때 옥외가 밖에 서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옥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도시를 벗어났어요. 주변이 한산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곧 도착해요. 병원이 이렇게 멀어? 좋은 병원이에요. 유림은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걸까? 동네 병원도 많은데. 차가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우거진 길이었어요. 포장은 돼 있었지만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더 가니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 간판에는 희망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림아, 여기 요양병원이잖아. 네. 검진도 하는 곳이에요. 난 요양병원에 갈 나이 아니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차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 서너 대밖에 없었습니다. 환자가 별로 없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한 분 한 분 잘 케어해 주는 곳이에요. 유림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대답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냉랭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들이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유림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은 깨끗했어요. 하얀 벽, 회색 바닥. 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데스크에 간호사 1명, 복도에 환자 1명. 그게 전부였어요. 서유림 님 맞으시죠? 데스크의 간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예약하신 분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어딘가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호실, 2호실, 3호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어떤 문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병원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끝까지 가서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의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50 가까운 나이, 온화한 인상. 하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정의력입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쯤요. 정의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써놓은 걸 체크하는 것처럼. 다른 증상은요? 가끔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세요? 욱신욱신.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잘 못 자요. 식욕은요? 별로 없어요. 정의력은 계속 적었습니다. 그러더니 유림을 봤어요. 보호자분. 네. 환자분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으셨나요? 유림이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으신 적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있으셨어요. 제가 가스 냄새 맡고 급하게 끈 거 기억 안 나세요? 나 그날 가스레인지 안 썼어. 밥도 안 해 먹었어. 어머니. 유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정의력을 보며 말했죠. 선생님, 요즘 자주 잊으세요. 걱정돼요. 그렇군요. 정의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일 수 있겠네요. 치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 치매 아니에요. 어르신, 부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나 멀쩡하다니까요. 치매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권위가 묻어났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 뇌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입니다. 외래로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까지요? 네. 며칠만 계시면 됩니다. 전 입원 안 할 거예요. 어르신. 유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알아야 치료하죠. 난 치료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요. 유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하지만 정의력은 감동한 척했죠. 어르신, 며느리분이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며칠만 계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요? 네. 그 정도면 필요한 검사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유림과 정의력이 만든 상황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아니, 끌려 들어간 거였죠.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어요. 1층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간이 테이블, 화장실. 창은 있었지만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 창살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노인 환자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요. 간호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름이 돋았어요. 감옥 같았거든요. 짐 정리해 드릴게요. 유림이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수건, 물컵, 슬리퍼. 다 준비해 왔더군요. 마치 오래 있을 것처럼. 편하게 계세요. 유림아. 네. 나 여기 싫어. 어머니, 며칠만이에요. 정말 며칠만이야? 네. 검사 끝나면 바로 나가요. 유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도윤이가 회사 일로 힘들어해서요.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응. 유림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깍.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문이 잠긴 거예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저기요. 노크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안 열려요.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 간호사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문이 잠겼어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나 나가야 하는데. 어르신,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저녁 식사 후에 산책 시간 있어요. 그때 나가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갇힌 거였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 옷장, 화장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죠. 창살이 막고 있었으니까. 앉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었어요. 유림이 안 챙겨준 거였죠. 고립됐습니다. 완전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걸. 그리고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냄새.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순찰 도는 소리였습니다. 2호실 체크했어요? 네. 수면 중이에요. 3호실은요? 오늘 입원했어요. 지켜봐야 해요.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왜 지켜봐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위험한 사람도 아닌데.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누군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죠. 숨소리를 고르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저를 확인하는 걸까요?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이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7시쯤 됐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이름표에는 최연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어르신, 일어나세요. 네. 아침 식사 전에 약 드세요. 이게 뭔 약이에요? 안정제요. 전 불안하지 않은데요. 검사 전에 드시는 거예요. 무슨 검사요? 오늘 혈액 검사 있어요. 최연경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랐어요. 약을 내밀었습니다. 꼭 먹어야 해요? 네. 안 먹으면요? 주사로 넣어야 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약을 받았어요. 흰색 알약 2개.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물을 마시며 삼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부작용이에요. 금방 나아져요. 최연경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찝찝했습니다. 부작용이라고요? 약을 먹는데 왜 부작용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졌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꿈을 꾸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점심때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4시간이나 잔 거였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식판이 여기 있는데요. 침대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식판이 놓여 있었어요. 죽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가져왔어요? 1시간 전이요. 전 못 봤는데. 주무셨잖아요. 그래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식판을 가져온 것도, 누가 들어온 것도. 식사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죽이 반쯤 비었는데요. 드신 거 맞죠? 죽 그릇을 봤습니다. 정말 반쯤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었나요? 그러셨겠죠.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뭘 드셨어요? 죽이요. 무슨 죽이었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죽이었죠?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호박죽이요. 흰죽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맞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흰죽이었나요? 아니면 호박죽이었나요?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검사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요? 네.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혈액 검사 얘기를 들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언제 휠체어에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간호사가 밀어줬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왔어요. 아팠습니다. 피가 뽑혔어요. 붉은 피가 투명한 병에 차올랐습니다. 다 됐어요. 솜으로 눌러줬습니다. 뇌 검사는 언제 해요? 다음 주 예정이에요. 치매 검사라면서요? 뇌 검사가 먼저 아니에요. 천천히 할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검사실 직원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검사인데 뇌 검사는 나중이라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림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 검사 잘 받으셨어요? 응. 유림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포도 가져왔어요. 드세요. 고마워. 포도를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씨를 뱉으며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뭐 드셨어요? 죽. 무슨 죽이었어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호박죽. 어머니, 흰죽이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요즘 자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 반응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유림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정희력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한테 들었습니다. 네.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요? 아니요. 전 멀쩡해요.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죠?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녁을 먹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먹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죽이요. 정의력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밥이었어요, 어르신. 그래요? 네. 밥하고 반찬이었어요. 미역국도 나왔고요.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정의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전 치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정하시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전 멀쩡하다니까요. 어르신, 방금 어제 저녁 식사도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정의력은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길게 적었어요. 증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을 시작해야겠어요. 무슨 약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요. 전 치매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나가주세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력은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치매인가요? 아니야. 나 멀쩡해. 시장에서 매일 장사하고, 손님 얼굴 다 기억하고, 외상값도 정확하게 받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왜 어제 저녁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최연경이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이번엔 알약이 3개였어요. 왜 개수가 늘었어요? 용량을 늘렸어요. 왜요? 의사 지시예요. 전 안 먹을 거예요. 어르신, 이 약 먹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약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드세요. 안 그러면 주사로 넣어야 해요. 최연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기로 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키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입 벌리세요. 최연경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혀를 움직였어요. 알약이 보이지 않게. 삼켰어요? 네. 최연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물 더 드세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최연경은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어요. 약을 뱉었습니다. 3개 모두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그날 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환자, 오늘 투약 확인했어요? 네. 복용했어요. 반응은요? 증상 잘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수정했어요? 네. 단기 기억장애 의심해서 확정 단계로 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정 단계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보호자 동의는요? 이미 받았어요. 며느리분이 서명하셨어요. 유림이 동의했다는 거였습니다. 뭘 동의한 걸까요?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일주일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완전히 의존 상태가 되겠네요. 네. 그럼 후견인 지정하기 수월할 겁니다. 후견인이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치료가 아니었어요. 계획이라니. 일주일만 더 하면 된다니. 후견인 지정이라니. 무슨 뜻이죠? 유림이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을 또 안 먹었어요. 입에 넣었다가 뱉었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째 되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머리도 덜 무겁고 기억도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날짜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멍한 척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어르신,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모르겠어요. 요일은요?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트에 적었습니다. 오후에 정의력이 왔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할게요. 무슨 검사요? 인지 기능 검사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이걸 보고 기억하세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사과, 배, 포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정의력이 종이를 치웠어요. 자, 이제 100에서 7씩 빼세요. 100에서 7 빼면 93. 계속하세요. 93에서 7 빼면 86. 86에서 7은요? 79. 좋아요. 이제 아까 본 과일이 뭐였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하지만 일부러 틀리기로 했습니다. 사과, 배. 하나 더 있었죠. 귤. 포도였어요, 어르신. 정의력은 차트에 적었습니다.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가요? 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정의력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일부러 멍한 척.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제가 나아지면 안 된다는 걸. 계획이 망가지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자정쯤 됐을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 40대 중반쯤. 어르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간호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물 갈아드릴게요. 물컵을 가져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와서 컵을 건넸습니다.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툭 두드렸습니다. 신호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컵을 들었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 아침 빨간 스티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컵을 들어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꿈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떼어갔나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죽과 반찬. 먹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드시기 전에 약 먹으세요. 최연경이었어요. 손에 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4개였어요. 왜 또 늘었어요?
증상이 악화돼서요. 전 괜찮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또 입에 넣고 삼키는 척 했어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 더 드세요. 마셨어요. 최연경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르신, 약 제대로 드시고 있어요? 네. 이상한데요.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들킨 건가요? 그래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나아지면 안 돼요. 최연경이 또 실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제 말이 이상했네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부터 주사로 바꿀게요. 주사요? 네. 더 효과적이에요. 전 주사 싫어요. 어르신, 선택할 수 없어요. 최연경은 나갔습니다. 저는 약을 뱉었어요. 주사라니. 주사는 숨길 수 없잖아요. 어떡하죠? 1시간 후 최연경이 주사기를 들고 왔습니다. 팔 내밀어요. 싫어요. 어르신. 주사 맞기 싫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최연경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요. 가만히 계세요. 주사 바늘이 피부에 들어왔습니다. 아팠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주사기를 뺐습니다. 솜으로 눌렀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최연경은 나갔습니다. 저는 팔을 만졌어요. 주사 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좋아요. 이대로 일주일만 더 하면 돼요. 그럼 차트는요? 치매 확정 단계로 올리세요. 자리 불가 상태로 기록하고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몇 시간이 지난 걸까요? 아니, 하루가 지난 건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무거웠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최연경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그 간호사. 빨간 스티커를 보여줬던 사람.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 드릴게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입에 대줬어요.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뭐려? 간호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곧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윤혜진이에요. 임시로 파견된 간호사예요.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말 못해요.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윤혜진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와준다고요.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다음 날도 주사를 맞았습니다. 또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면 몇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림이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증상이 많이 악화됐대요. 그래. 네. 걱정돼요. 유림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 이름 기억나세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유림이? 네, 맞아요. 제 남편은요? 도윤이.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요. 유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 병원 이름은요? 순간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희망요양병원.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유림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유림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유림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하더군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개가 왔어요. 정오가. 반가운 목소리. 오개야. 왜 이렇게 됐어? 안색이 왜 이래? 나 이상해. 무슨 일이야? 자꾸 정신을 잃어. 주사 맞으면. 오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사를 왜 맞아? 약 안 먹는다고. 뭔가 이상해. 내가 경찰에. 그때 최연경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이제 5분밖에 안 됐는데요. 환자가 흥분하면 안 돼요. 전 안 흥분했어요. 나가주세요. 최연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면회 금지예요. 뭐라고요? 보호자 요청이에요. 무슨 보호자요? 며느리분이요. 오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해요. 규칙입니다. 무슨 규칙이 이래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릅니다. 오개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정오가,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 찾을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날 밤 윤혜진이 왔습니다. 어르신, 혜진 씨,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윤혜진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긴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에요. 알아요. 느꼈어요. 어르신한테 투약하는 약, 그거 독약이에요. 독약이요? 천천히 죽이는 약이에요. 기억력 떨어뜨리고 몸 약하게 만들고. 왜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로 보험 여러 개 들었어요. 몇 개요? 5개요. 사망보험금이 5억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억이요? 네. 그리고 후견인 지정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 재산은요? 다 며느리분한테 가요. 집도요? 네. 집도 가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윤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엔요? 죽이는 거예요. 자연사처럼 보이게. 세상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2년 전이에요. 같은 병원, 같은 방법으로. 윤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오빠가 보험금 받는 걸 보고. 오빠가요? 네. 오빠가 어머니를 여기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신고는요. 증거가 없었어요. 차트도 조작됐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네. 증거 찾으러요. 그리고 복수하러요. 윤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조금만 버티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모을 거예요. 투약 기록, 차트, 보험 서류. 그걸 어떻게요? 제가 접근 권한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윤혜진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 하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연기를 했습니다. 더 힘들어하는 척. 더 정신없는 척. 최연경이 주사를 놓으러 왔을 때도 어르신, 주사 맞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전 왜 여기 있어요? 아프셔서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윤혜진이 뭔가 조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약이 들어오는 느낌이 약했어요. 1시간 후. 어지럽긴 했지만 정신을 잃진 않았습니다. 윤혜진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생리식염수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을 안 맞으니 정신이 점점 맑아졌어요. 하지만 계속 연기했습니다. 정의력이 검사할 때도. 어르신, 제가 누구죠? 의사 선생님. 이름은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 뭐 하러 오셨어요? 치료요? 정의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트에 적었습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됐네요. 그래요? 네. 곧 자립불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요. 그럼요. 보호자가 후견인이 돼야 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견인. 유림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알겠어요. 정의력은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혜진이 빨리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혜진이 왔어요. 어르신, 증거 모았어요. 정말요? 작은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투약 기록 있어요. 다른 건요? 보호자 동의서도 복사했어요.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동의서였어요. 특수 투약 동의서. 하지만 서명은 유림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분이 서명한 거예요. 어르신 허락 없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보호자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내용이 문제예요. 무슨 내용이요? 고용량 진정제 투약 동의예요. 그게 위법이에요? 용량이 너무 많아요. 치사량에 가까워요. 세상에,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CCTV 영상이요. 투약 장면. 그게 가능해요? 내일 밤에 복사할게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야간엔 사람 없어요. 조심해요. 네. 내일이면 다 끝나요. 윤혜진은 나갔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다음 날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11시, 12시, 1시. 윤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들킨 건가요? 2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3시.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진이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감시가 심해서요. CCTV실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다쳤어요? 괜찮아요. 겨우 복사했어요.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뭐가요? 투약 장면, 차트 조작 증거, 보험 서류, 다른 환자들 기록도요. 다른 환자들요? 네.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몇 명이요? 최소 12명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세상에.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하고 바로 경찰서 갈게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증거가 확실해요. 믿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윤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버티세요. 네. 내일이면 끝나요. 알았어요. 오늘 밤 제가 지킬게요. 밖에 있을게요. 위험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끝나요. 윤혜진은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잠을 청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환해졌어요. 5시쯤 됐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진이 떠나는 소리 같았어요. 경찰서로 가는 거겠죠. 6시, 7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최연경이 주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세요. 네. 주사를 맞았어요. 생리식염수겠죠. 윤혜진이 바꿔놨을 테니까. 8시, 9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경찰이 왜 안 오는 걸까요? 10시.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 여러 사람의 목소리. 경찰입니다. 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제 방문이 열렸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옥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의자에 앉았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입원하게 된 과정, 약을 먹고 기억이 사라진 것, 주사를 맞은 것, 유림의 이상한 행동, 윤혜진이 알려준 것.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지에 싼 약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분석하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림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경찰이? 서유림 씨 맞습니까? 네. 동행 수사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어머니 모시느라 동행하시죠.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항하시면 체포하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유림이 경찰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뒤돌아보며 병원을 올려다봤죠. 제 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차갑고 원망스러운. 하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라졌죠.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곳곳을 수색했어요. 2층 전체 봉쇄하세요. 차트 전부 압수합니다. 약품실도 확인하세요. 간호사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최연경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원장님이요. 원장이 누구죠? 박창도요. 어디 있습니까? 3층 원장실이요. 경찰이 올라갔습니다. 정의력도 조사받고 있었어요. 저는 처방만 했어요. 보호자가 요청한 거예요. 보호자 요청이라도 이 용량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행하시죠. 정의력도 수갑을 찼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구급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혈압 좀 재볼게요. 팔을 내밀었어요. 혈압은 정상이네요. 맥박은요? 좀 빠르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윤혜진 씨는 어디 있어요? 누구요? 간호사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요. 아, 신고하신 분이요. 네. 경찰서에 계세요. 진술하고 계실 거예요.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죠.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MRI.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투약하신 약물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면제 일종인데요.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면 기억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럼 전 치매가 아니었어요? 네.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복용 기간이 짧았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천만에요. 푹 쉬세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5개였습니다. 5개요? 네. 생명보험 3개, 상해보험 2개. 총 사망보험금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지난 1년 동안 가입하셨더군요. 어르신은 아셨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서명도 며느리분이 대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보호자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기 목적이 명백합니다. 다른 건요? 후견인 지정 서류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은요? 집과 가게, 예금 전부 며느리분한테 넘어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몇 명이요? 현재까지 12명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모르나요? 치매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위장했거든요. 조직이요? 네. 병원장 박창도가 주도했습니다. 어떻게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노인을 입원시키면 가족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그리고요? 입원 후 약물로 치매 증상을 유발합니다. 차트를 조작하고요. 그 다음은요? 후견인 지정 후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해 사망시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은 가족이 받지만 조직의 일부를 넘깁니다. 가족도 공범이군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유리미는요, 공범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윤혜진 씨가 확보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CCTV 영상, 차트 조작 증거, 내부 문서 등. 유리미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재산 절취 미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은요?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정일혁이랑 최연경은요? 정일혁은 징역 10년, 최연경은 징역 7년 예상됩니다. 박창도는요? 조직을 주도했으니 가장 무겁겠죠. 징역 20년 이상 예상됩니다. 형사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네. 용감하게 버티셨습니다. 윤혜진 씨 덕분이에요. 맞습니다. 윤혜진 씨가 없었으면 증거 확보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계실 거예요. 연락처 드릴까요? 네, 주세요.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저예요. 한정옥.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 씨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르신께서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원한을 풀 수 있었어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어머니. 네.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들 도윤이 데리러 왔어요. 엄마.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전 정말 몰랐어요. 유리미가 그런 사람인 줄. 너도 속은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도윤이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제 집 냄새.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다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제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갔어요. 오개가 뛰어왔습니다. 정호가. 오개야. 걱정했잖아.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안해. 야, 미안하긴.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오개가 울었습니다. 이제 장사 다시 할 거야? 응. 해야지. 그래. 우리 정옥이 돌아왔다.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뉴스 봤어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이제 끝났어.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럴게. 반찬을 팔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한 달 후 유림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유림을 봤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들었어요. 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시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시게 하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후견인 지정을 준비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병원과 공모해 약물을 투약하고 차트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유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병원이 알아서 한 거예요. 피고인의 통화 기록에 박창도와의 통화가 15회 확인됐습니다. 그건 계획적 범행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서유림,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재산 절취 미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유림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끌려나갔습니다. 정일혁은 징역 10년, 최연경은 징역 7년, 박창도는 징역 20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윤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혜진아, 다 끝났어요. 그래.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일할 거예요. 간호사로. 좋아. 힘내.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그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팝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김치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1kg요. 네. 반찬을 담으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친구 얼굴 보는 것. 손님과 대화하는 것. 다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윤혜진이 찾아와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무슨 일 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어르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르신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윤혜진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저는 이제 압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립이 죽음을 만든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시장에 오는 노인들에게 혼자 있지 마세요.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살아남는 건 운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생존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반찬을 팔고 웃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저는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저처럼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살아남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인생 뒤편도 가볍게 전해주세요.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